안녕하세요. 2월 6일 토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캐시랑 비트코인 SV가 과연 이더리움이나 에이다처럼 중장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과연 에이다나 이더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거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남겨볼까 해서 일단 비트코인 옛날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으시는데 비트코인이 약간 어떤 규칙이 있는 생물처럼요. 규칙이 있는 생물처럼 어떤 그 U자형 혹은 니은자형 패턴으로 계속 뭔가 성장의 과정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또 정확히 얘기하진 않아요.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게 보통 유튜버분들이 뭐 이제 2월은 뭐 알트장이다. 3월에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과거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주기 곡선상 비트코인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할 때에 그걸 유추해서 말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차트에 근거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주식은 뭐 어떤 주식 보면은 진짜 N자형으로 훅 떨어진 이후로 10년 동안 이렇게 가는 주식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정말 성장과 실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코인 시장은 아직은 이게 얼마나 실생활에서 적용될지 아무도 유추를 못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대와 광기의 시장이라고 봐야겠죠. 기대와 광기. 그리고 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뭐 시스템에 이렇게 많은 수천 개의 코인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화폐라는 단위가 국가마다 하나씩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인만 해도 뭐 1400 몇 개가 없는데 결제를 할 때마다 이 코인을 쓰고 저 코인을 쓰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런 코인들이 결국에는 뭐 여행자 뭐 수표를 교환할 때 대체하는 코인, 뭐 무슨 공납금을 내는데 대체하는 코인 이런 식으로 분야마다 섞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더리움은 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으니까 뭐 추후에 우리가 과거에 뭐 어음이라는 개념으로 썼던 그런 지표적 개념의 뭐 어떤 이런 형태로 뭐 계약서와 금전을 대체한다. 뭐 이런 식의 추상적 논리가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무언가를 대체할 것이다.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듯이. 근데 사실 이게 왜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아무래도 확답을 못 주거든요. 뭐 이 시장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뭐 40년 전에 강남 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 40년 전에 강남 땅. 예. 근데 그때 뭐 그 영화 강남 1970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철저히 정부 조작에 의해서 강남이라는 게 재개발되고 정부에서 그 소문을 잘 들은 흘린 소문을 잘 들은 사람들만이 소수의 어떤 지주들이 또 연계적으로 있는 또 현금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땅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먹은. 글쎄요. 그 정부 강남 개발 사업 때 개미들이 강남에 땅을 갖고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운 좋게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냥 아예 강남이 시골이던 시절에 논밭밖에 없던 시절에 근데 제가 알기로 그때 막 공시지가 뭐 그런 걸로 되게 저렴하게 팔고 사들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저렴하게 사들인 그 지주 출신 사람들이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결국에는 초기의 개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초기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요 초기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돈을 벌었을지는 글쎄요. 부자가 된 사람은 한 0.2%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 중간에 팔았겠죠. 어,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시장은 분명히 언젠간 붕괴가 되거나 붕괴 진짜 진정한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시기, 그때가 와서 붕괴가 되거나 아니면 마치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흡수합병하듯이 이제 코인들이 지금 막 2,000개에 막 달하는 코인들이 결국에는 도산하는 게 뭐 한 70% 생기고 그중에 30%는 다시 뭐 인수 합병. 지금 원래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트론이 스팀 재단을 인수했잖아요. 트론이 스팀 재단을 인수하듯이 이렇게 약간 병합과 합병이 막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숫자 자체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정 코인 이게 결국에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번에 뭐 리플 증권화 뭐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이 코인 하나하나 회사들은 전부 하나의 회사화돼 있는 어떤 집체들이다 보니까 그 집체 회사들이 얼마나 비즈니스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코인이 실용화가 단계에 들어가고 어떤 코인은 마치 성장하는 생물처럼 그냥 성장해버리는 구조에 올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은 뭐 대형 채굴 뭐 보유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비트코인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만 해도 어쨌든 비탈릭 부탈릭이라는 그 뭐 CEO 아닌 CEO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코인들의 어떤 기본 주인, 예, 비트코인의 주인만 유일하게 좀 잘 없어 보인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생물처럼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을 좀 했죠. 결국엔 전고점 돌파하면서. 그럼 나머지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항상 게 서로의 믿음과 불신의 차이예요. 이 사이클로 알트코인들이 특히 이 지점 때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성장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도 뭐 전고점 500만 원이었고요. 뭐 지금은 200원대인 어제 오늘 좀 올랐죠. 스팀 같은 경우는 12,0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이미 4년 전에. 예. 그런 엄청난 사이클의 성장을 보여줄까?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017년 1월 달에는 최저점이 7,000원까지 갔던 게 2017년 1월에 이더리움이 1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연말에 50만 원 돌파하고 그리고 1월 달에 250만 원을 꼭지로 찍고 내려왔었죠. 저희는 그러니까 개미들은 만약에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이 중간 정도의 절벽에 팔고 나와야죠. 예. 만약에 4년 사이클이 반복된다면 결국 뭐 비트코인 1억을 갈 수도 있겠지만 뭐 1억이든 5억이든 만약 간다 치더라도 다시 이게 95% 이상의 하락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의 반복은 기본적으로 이런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상승 이후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을 한다는 거. 또 이런 상승을 했으니까 또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궁금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미 고인물 개미가 많다. 고인물. 이 차트만 4년을 본. 뭐 무협 영화에도 나오지만 뭐 어떤 한 분야만 죽어라 파면은 아무리 멍청해도 감각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전투도 감각으로 막 하는데 그 감각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고래들도 점점 더 변칙적으로 이거를 자꾸 매도 매매를 하는 과정이고 또 비트코인은 기업처럼 뭔가를 조작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채굴이라는 관점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개미들을 속이기가 주식보다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게 이제 좀 공매도 같은 것도 없고, 결국엔 돈 털어먹을 건 개미들이거든요. 돈을 털어먹어야 되는 건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변칙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러니 해야 되나요? 아이러니가 아니구나. 그, 비트코인은 정배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전고점을 찍을 때처럼 훌륭한 성장 패턴을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2020년에 1월 달에 비트코인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1월 달에 이게 조정을 비슷하게 줬어요. 2주 음봉으로. 그리고 성장을 좀 하다가 이제 2월 초 전후 이때는 아마 이게 중국 친구들이 매번 1월 달에 좀 하락을 주는 게 설날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은 조금 틀렸는데
설날 전후로 조금 조정을 주다가 조금 더 큰 조정을 이제 3월 달에 한번 주면서 이제 3월, 4, 5월은 대체적으로 이제 6월까지 이렇게 대세 상승장을 한번 상반기에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하이라이트가 옛날 기준으로 봐서 하이라이트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은 이 하이라이트를 맞아가지고 5월까지 1억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과거 그림상으로 봤을 때, 물론 요렇게 또 크게 한번 하락은 주겠죠. 광기의 설인 이렇게 털어먹은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작게 크게 아주 크게 털어먹는 거죠. 이제 이거를 얼마나 큰 그림을 보는 개미가 버티느냐. 그리고 사실 이거 한 방만 피하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이걸 뭐 이때 계속 사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한 방 먹는 그 떨어지는 거를 피할 수 있어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런 거 찍을 때 그냥 팔아치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저도 궁금한 거는 지금 너무 비균형이라고 되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안 잡았어요, 아직.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미 물론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지만 어쨌든 그 그 코로나 직후 3월 가장 큰 하락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580만 원대를 찍었을 때 그때가 그때 30원이었는데 지금 벌써 20배가 됐거든요. 예. 근데 유튜브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때 매집해서 1년 잘 버텨가지고 20배 먹고 팔았습니다. 이런 분이 별로 없던데요. 예, 에이다도 메인 시총인데도 20배를 먹었다는 분이 없어요. 그 참 아이러니죠. 근데 지금 보면 어 그 제가 BSV의 개미가 자꾸 많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들 심리가 다 똑같거든요. 다들 이 차트를 볼 거 아니에요. 예. 차트를 보면 유일하게 이 장기 하락장에서 SV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예, 물론 엄청난 하락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는 SV가 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살만한 코인이 없어요. 메이저 코인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똑똑해요. 이제 개미들도. 알트코인을 그렇게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알트코인 함부로 손대는 시간은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 50% 30%가 마구 펌핑되는 진짜 초대 상승장. 옛날에 2017년 12월 1월 그럴 때 아니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개미들도 그냥 자발테는 손을 안 대는 거죠. 하도 그냥 또 유튜버들이 자발테 손대지 말라고 너무 많이 경고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자발트 시장은 개미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부 다 메이저 알트 중에 가장 안 오른 것들,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SV. 근데 SV도 이게 안 오른 건지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안 오른 거라서 사실 봤을 때 이렇게 길게 좀 뭐랄까 바닥을 다진 것도 있고 그래서 기대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BKSV, 뭐 이오스, 뭐 각종 안 오른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게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근데 저도 사실 요때 못 팔았거든요. 요 올라왔을 때. 왜냐면 옛날로 치면은 요렇게 올라오고 좀 더 버티다가 할 텐데 이보다 안 버티고 바로 내려버렸거든요. 이때 느낀 게 개미가 많구나. 이때 올랐을 때랑 이때 올랐을 때는 개미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도 상상 못할 때 그냥 올려버렸거든요. 예. 지금 상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거. 지금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에이다로 큰 돈 벌었던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에이다가 급상승할 걸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마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더리움도 작년 3월 달에 거의 16만 원 찍었는데 지금 180만 원 이제 200만 원 돌파 앞두고 10배 컸잖아요. 근데 참조로 SV는 여기 보시도 아시겠지만 작년 3월 달에도 12만 원에서 한 18만 원 사이였습니다. 별로 안 올랐죠.
예. 그냥 SB는 성장이 멈춘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불신이 드는.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올해는 모든 알트가 성장하지 않을 거다. 결국 메이저 알트 중에 올해 초에 리플 같은 사태를 봤듯이 메이저 알트 등이 쇠락하는 게 분명히 생길 거다. 2017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이 한 방씩 해주면서 성장을 보여줬거든요. 오히려 이제 리플 막 안 오르다가 한 번에 5천 원까지 올라가는 뭐 광기의 성장 보여줬잖아요. 뭐 그러듯이 광기의 성장을 한 번은 보여줄 거다. 어, 거기에 믿음을 가져야겠죠. 예. 전고점 돌파. 어, 거기에 얼마나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음, 근데 SV는 아직도 힘이 없네요. 제 생각이 그만큼 자금도 안 들어오고 좀 개미가 너무 많나 봐요. 개미들이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도 개미인데 이런 말씀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지금 차트 흐름상은 나쁘지 않고요. 특히 오늘 결국엔 캐시에 달린 것 같아요. 어쨌든 SV는 이제는 캐시의 아들이고 제가 볼 때 캐시는 비트코인의 아들인데 이제 뭐 버림받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한테. 예. 뭐 언젠간 살려줄지 모르겠는데 BK랑 SV 제 생각에는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진짜 개미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 나는 내 생각과 거꾸로 해야겠다. 거꾸로 하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전 지금 진짜 개미 마인드거든요. 아무리 3년 4년을 해도 개미 마인드거든요. 내가 BK랑 BSB를 투자를 많이 늘렸다면은 사람들도 많이 샀구나. 다 이유가 그걸 몰리는 거죠. 예. 인간은 과감한 선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작년 3월에 이더리움과 30원대에 불과한 에이다를 산다. 이 생각을 못하죠. 예. 쉽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참 지금 비케나 SV 그 차트 그 그림 자체는 너무 훌륭한데 이런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게 그만큼 개미의 기대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관들이 개미들을 다 돈 벌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올리는 것 같아요. 2월 예상인데 저는 개미들이 결국 포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서 진짜 끌려 내려갈 정도로 옛날에 작년 3월 달에는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어마어마한 공파에. 비트가 막 580만 원 가니까 진짜 다 무서워서 일단은 팔고 나갔거든요. 뭐 그 정도 수준의 여파가 오지 않. 근데 제가 볼 때 올해는 대세 상승장이라서 시나리오대로라면 대세 상승장이라서 그렇게 엄청나게 하락은 또 못해요. 또 이게 별로 안 올렸잖아요, 지금. 그때는 나름 뭐 SV든 캐시든 엄청나게 3배 이상 올려놓고 뭐 캐시는 많이 안 올랐지만 SV는 엄청나게 올려놓고 내린 거여서 근데 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릴 수도 없다 보니까 저도 고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실 뭐 비트코인 캐시 지금 100만 원 가는 것도 지금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도 안 올리고 있는 게 무수하게 많은 개미들한테 이 2배조차 벌게 해주기 싫으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예. 뭐 에이다나 이더리움은 좀 개미들한테 좀 관심을 못 받던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잽싸게 매집을 해가지고 장기간 차곡차곡 쌓아서 올려서 지금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더 180을 어떻게 개미들이 돈 주고 사냐고요. 신규 개미들은 살 수도 있겠죠. 다음 뭐 이렇게 하락 한번 왔을 때. 근데 기존 3, 4년씩 이걸 했던 개미들은 이더 180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싼 가격이죠. 근데 예전에 보통 이더보다 원래 BK가 가격이 2배였거든요. 평균적으로 항상. 이더가 18만 원이면 BK가 36이고. 근데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 그런 우스갯소리 하는 게 BK 버린 거 아니냐.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근데 그 기대치에 사실 개미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BK가 이더보다 비싸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가 온 거냐. 음. 저도 BK랑 SB를 투자하고 있지만 긍정적이진 않아요. 예.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SV처럼 36 찍을 때 다음 그러면 50까지 재도전 하나? 근데 이거 바로 내려버린 거.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안 팔고 버텼거든요. 여기서 난 올라갈 줄 알고. 이거 내가 팔았으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왠지. 안 팔고 다음 더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니까 바로 내려버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시장은 개미를 어떻게든 돈 안 벌게 하기 위한 시장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중장기로는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가 이제 6개월에서 한 9개월 사이. 예. 지금 뭐 이더리움이나 에이다가 오른 정도. 그 정도로는 진짜 기민하게 반응하면 이 전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1%의 개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유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막 유튜버들 보고 차트 보고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은 저는 결국에는 나머지 99%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투자를 하면은 최대한 자기 주어진 현금에서 1%에서 차곡차곡 코인을 쌓아가서 그것도 마냥 너무 존버보다는 어깨에서 팔아야죠. 어깨에서. 어깨라는 기준이 그게 그 가정이 틀리면은 뭐 죽는 건데 전고점. 분명히 모든 메이저 코인은 2017년에 전고점을 한 번은 갈 거다. 한 번은. 그 믿음을 갖고 이제 1년 내지 제 생각에는 이번 이제 사이클 지금 2018년부터 이제 중간에 2020년에 그 반감기를 거친 하락장의 이제 추세는 2022년 1월부터 다시 3, 4년 주기에 대하락장이 올 것 같은 약간 예상이거든요. 대하락장. 뭐 그때 가면 뭐 비트코인 한 10억 갔다가 한 1억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뭐 그렇게까지 오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일단 이더가 작년 18만 원일 때 지금 180까지 갔잖아요. 이더 18일 때 SV도 18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향후 1년 동안. 예. 향후 1년 동안. 뭐 믿음은 그거죠. 1년 장투를 봐야죠. 180 갈 때까지. 그게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비케도 마찬가지인 게 전고점 한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전고점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보면 SV를 합친 비율에서의 전고점. 옛날에 전고점이 500이었거든요. 이게 광기의 극한으로 갔을 때인데 지금 캐시가 50만 원, SV가 20만 원. 여기 쪼개서 뭐 이거 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 ABC가 1.7. 그 지금 보면은 77만 7천 원 대략. 그러니까 기존에 그 500만 원까지 갔던 캐시의 지금 가격은 77.7이고 기존에 250까지 전고점 찍었던 이더리움은 벌써 지금 180, 190 근처까지 왔거든요. 예,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더리움은 무난하게 전고점 돌파한다고 치면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이 완전 대세 상승장이었는데, 그러니까 특히 캐시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55만 원, 58만 원대를 계속 못 들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뚫으면 마치 이더가 18에서 180 왔듯이 50에서 500 갈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신앙처럼 믿어야죠. 예. 그래서 결국 지금 77점 대략 7인데 이게 500으로 간다 치면은 배율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도 많은 뭐 전문가들 예측하지만 뭐 350에서 5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더리움도. 그렇게 되면 77.7. 그러니까 저는 그 비트코인 캐시랑 SV랑 그 ABC까지 총 합쳐서 총 평단 이런 가격대가 합치면 770까지 갈 수 있다. 연말에. 연말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물론 이거 두 배 1400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캐시 형제 지수가 770까지는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에이다도 지금 300에서 600까지 왔는데 30에서 600까지 왔는데 30배로 왔잖아요. 아니 20배를 왔잖아요. 20배 말하는 거 아니고 10배. 그러니까 어깨 판다고 봤을 때 딱 10배를 보는 거죠. 770. 근데 그것도 엄청나 보이죠. 왜냐면 이게 엄청나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 갖고 있으면 엄청나 보이지 않는데 에이다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30에서 60원, 지금 30원에서 600원까지 왔는데 1년 만에.
일단 10배만 보자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차트는 굉장히 흐름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한 에이다가 한 60원 하던 시절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예, 이더리움 한 22만 원 하던 시점. 그럼 10배 가능하다 봅니다. 10배. 매도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20배, 30배를 가도 우리는 어느 순간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큰 음봉은 하나 피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피했으면 좋겠는데 참 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솔직히 이건 큰 음봉도 아닌데 이 음봉은 피할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답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빅해가 5월 달에 비트코인이 뭐 1억을 가서 500만 원을 바로 5월 달에 단박에 돌파한다. 그때는 한번 팔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부진할 현상이 큽니다. 왜냐면 내가 1년 장투할 거니까. 예. 빅해나 지금 SV 저 1년 장투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예. 아무튼 다음 매도점을 한번 다시 보면은 절묘하게 보면은 이 주봉상 장기선에 항상 걸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이 정도라고 보거든요. 예. 한 지금보다 2배까지 한번 올랐다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 2배까지 올랐다가 그러면 저는 3월 달에는 좀 전체적으로 다시 비트코인이 아마 2월 안에 저는 5천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요. BTC가 5천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그때 빅해도 100만 원 정도, BCH도 100만 원, BSV도 BSV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38, 40 사이를 터치하지 않을까. BCH는 110, 뭐 BSV는 한 40선. 근데 비트코인 한 5천 정도 가는. 그러니까 아직은 BCH랑 BSV의 장이 안 왔다고 생각해요. 예. 3월은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한번 5천 도전하면서 일단은 1분기 상승은 끝난다. 그리고 3월은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까. 예. 3월은 뭐 최저 전에 말씀드렸듯이 2,900까지는 BTC가 떨어질 거고 나머지 코인도 아마 그렇게 한번 조정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매년 지금 뭐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건데 4월은 항상 상승장이었거든요. 저는 진정한 BCH와 BSV의 계절은 BSV와 BCH의 계절은 4월에 오지 않을까. 예. 물론 그동안 에이다 같이 다른 것들은 열심히 주구장창 오르겠죠. 우리가 안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인내심이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아마 이번에도 50, 뭐 60도 아마 설 연휴 전까지는 계속 뭐 횡보할 것 같고요. 아마 발렌타인데이 설 연휴 직후에 또 한 일주일 정도 이런 거 한번 보여주다가 또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때 한번 팔아보고 싶네요. 예, 절반 정도로 이때는 꼭 팔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올라갔을 때. 그래야 뭐 어쨌든 어느 정도 복리로 계속 코인도 늘리고 자산도 늘려가야 되니까요. 아무튼 2월 전망은 뭐 어그로 끌 겸 뭐 제목 타이틀에 걸까 했는데 2월 전망은 BCH가 100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BSV가 38에서 한 4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물론 이것도 너무 희망이란가요? 개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월에는 저는 무조건 하락장이 온다고 봅니다. 3월에는 월봉상 뭐 주봉 이번에 떨어진 것처럼 3개 정도. 3월에는 그래서 다시 리테스트를 바닥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2,9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3월에는. 예. 그 전에 한번 먹고 조금 좀 양을 처분하고 50% 정도 빠지는 게 2월 말 정도. 어쨌든 지금부터 추석 연휴까지는 계속 횡보할 것 같고, 아니 추석이 아니군요, 설이군요.
설 지나고 한 14일부터 21일 사이에는 아마 또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하락을 시킬 것 같아요. 왠지. 저는 16일부터 약간 분할 매도를 할까 생각 중인데 분명히 선제적으로 고래들이 그렇더라고요. 선제적으로 자꾸. 에휴, 아무튼 그거 잘 피해가야죠. 예. 일단은 2월 16일까지는 편하게 돈 넣어놓고 약간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